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통쾌 감동 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한 일이 저에게 생겨서 모두가 알았으면 싶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남성입니다. 아내와의 상의 끝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기를 원했어요. 아이를 키우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아이는 아내가 낳는 것이기에 아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런 저희를 못마땅하셨습니다. 손주를 매우 보고 싶어하고 원했던 장모님은 저희 이런 결정에 굉장히 화가 나시고 결국 아내와 장모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낳아야 국가가 부흥하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시고 아내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 낳으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그리고 애 낳으면 여자만 일 그만두고 애 키워야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떡하냐고. 게다가 나는 애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겨났지요. 좀 과격한 말로 장모님이 아내를 나무라셨고 그에 상처받은 아내는 거의 장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생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장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 아내를 대신해 제가 장모님과 연락하고 장모님 댁에 찾아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너무나 큰일이 생긴 것이었죠. 아내 회사에서 나온 홍삼 절편이랑 제가 해외에 출장 갔다 와서 사온 로얄 젤리랑 이것저것을 챙겨서 장모님께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놨습니다. 들고 가기 무거워서 제가 장모님 댁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지요. 장모님에게 오늘 잠깐 장모님 댁에 들린다고 집에 계시냐고 여쭤보려고 전화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잠깐 외근 갔다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장모님 댁에 들려서 선물 놓고 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그냥 장모님 댁에 무작정 갔습니다. 신혼 초기에 잠깐 장모님 댁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는 알고 있던 상황이고 잠깐 들어가서 냉동실에 절편이랑 냉동식품 넣고 바로 나오려고 했지요.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장모님 댁에 도착해서 냉동실 문을 열고 물건을 넣고 있었는데 냉동실 한켠에 은행에서 뽑은 돈봉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치매신가? 도대체 왜 냉동실에 돈다발을 넣어놓으신 거지? 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건을 다 넣고 냉동실에 있던 돈다발을 꺼내서 세어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총 8,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장모님이 냉동실에 넣어놓은 것도 이상하고 아침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 확인도 안 하시고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장모님이 현금 8,800만 원을 왜 인출하신 거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 어디 빚지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 아내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점심시간이지. 잠깐 전화할 수 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침부터 장모님한테 장모님 댁 들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계속 통화 중이야. 그래서 그냥 장모님 댁에 잠깐 들어가서 냉동실에 우리가 산 음식들 넣고 정리하고 오려고 했지. 문 밖에 두면 상하니까. 근데 냉동실에 현금으로 8,800만 원이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장모님이 현금을 그렇게 다발로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또 냉동실에 넣은 건 더 이상하고 장모님 혹시 치매신가? 아니 전화도 안 받고 나 지금 너무 불안한데 자기 뭐 아는 거 없지?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 엄청 빠른 속도로 띠띠띠띠띠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은 손이 느리셔서 저렇게 비밀번호를 빠르게 누르지 않거든요. 엄청 천천히 번호 하나하나를 누릅니다.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아내의 방에서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냉장고 문을 팍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냉장고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리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씨 없잖아 돈. 이 멍청한 할망구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와,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8,800만 원을 아내의 방에 숨겨두고 아내 책상 옆에 있던 유리로 된 펜꽂이를 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그 남자한테 달려갔습니다. 그 펜꽂이로 남자 머리통을 가격하고 쓰러뜨렸습니다. 야, 이놈아, 너 누구야? 너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너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성이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잃고 막 그 남자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깔아뭉개고 제압했습니다. 다행히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었고 그 남성보다 제가 힘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제압하면서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진짜 몸부림을 치며 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그 남자를 잡아가고 저는 윗옷이 거의 찢겨져 나갔고 쇄골 쪽에 상처도 나고 얼굴은 물론이며 심신까지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일이 생겨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장모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장모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냉장고를 뒤진 그 남성이 보이스피싱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놈이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장모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은행에서 돈이 범죄 자금으로 써질 수 있으니 당장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부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그랬답니다. 깜빡 속은 장모님은 전화를 끊지 말라는 그 보이스피싱범이 말에 따라 전화를 계속하면서 돈을 찾아 진짜로 냉동실에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냉동실에 돈을 넣어둔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장모님을 집 밖에서 빠져나오게 한 뒤 그 사이를 노려서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가려고 한 것입니다. 운이 좋게 저는 그 당시 장모님 댁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덕분에 장모님 돈 8,800만 원을 지키고 보이스피싱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을 제가 제압해서 잡게 된 것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장모님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경찰에게 말해 장모님과 연락이 안 되니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고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명확하게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경찰분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 반경 2km를 파악해서 그 주변 CCTV를 조사해 결국 장모님 댁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장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놈들이 일부러 1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장모님을 불러냈고 전화를 끊을 수 없게 하는 보이스피싱 놈들 때문에 장모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장모님은 모르는 곳에 가서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었죠. 경찰이 장모님을 모시고 오시고 저와 경찰이 장모님께 상황 설명을 하자 장모님은 거의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못 이으셨고요. 장모님은 정말로 자기 신상을 자세하게 말하고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길래 보이스피싱범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여러 은행에서 모은 현금을 인출해 냉동실에 보관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장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홀라당 보이스피싱범에 뺏길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될 뻔했던 것이었죠. 너무나 다행히도 천운이었는지 그 상황에 장모님 댁에 있는 아내의 방에 제가 있었고 보이스피싱범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신의 한 수로 냉동실에 있던 현금 다발도 미리 제가 빼놨던 것도 정말 천운이었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겨우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돈을 지키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지 못했지만 일부 일당이 잡혀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주소가 노출된 장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도 장모님을 걱정하며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장모님이 더 돈독해졌습니다. 장모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르는 번호를 함부로 받지 않고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의심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보이스피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사례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피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